자, I2C의 와이어와 신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와이어라는 거는 하드웨어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5V를 보낼 것이냐, 0V를 보낼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위에 어떤 신호를 보내서 I2C라는 그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 와이어 버스다. 이제 약간의 특성 비슷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투 와이어 버스다. 설명드린 것처럼 투 와이어 통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하드 와이어 전선이 연결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묶음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버스를 여러 명 인원을 태우고 가는 것처럼 데이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싣고 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투 와이어 버스가 있는데,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시리얼 데이터 라인하고 시리얼 클럭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기할 때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 라인은 시리얼 데이터 라인은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SDA, 그리고 시리얼 클럭 라인은 SCL,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그 표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SCL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됐다가 1로 됩니다. 5V죠. 그리고 0V를 됐다가 다시 그 5V를 흘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5V를 전송하고 있는 이 1, 로지컬하게 1입니다. 5V를 전송하고 있는 이 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라인이 이제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밸리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밸리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클럭이 1인 동안, 5V가 흐르는 동안, 요 구간에는 밸리드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5V일 경우에, 5V이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읽어도 되는 원하는 데이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클럭이 5V를 흐르고 있으면, 5V가 흐르고 있으면 SDA에 흐르고 있는 데이터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다, 이런 뜻입니다. 5V면 1이고 0V면 0이다. 그렇게 식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밸리드한 데이터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허락된 데이터들이 이제 변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클럭이 5V를 흐르고 있는 그 1을 유지하고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변화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밸리드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SDA와 SCL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클럭은 뭔가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5V 1인 순간에는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1인 순간에, 클럭이 1인 순간에 데이터를 읽으면 바로 원하는 데이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수준으로 보면요, 하이 5V죠. 5V. 그게 이제 1입니다. 그리고 로가 0입니다. 그리고 볼트 수준에는 정해지지 않고 그 연결된 볼티지 레벨과 그 연관된 그 볼티지 레벨에 의존하는 그런 그 볼트 수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상대방이 어떤 볼트를 가지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다른 신호 체계고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 하이하고 로 상태를 가지고 이 I2C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게 5V라고 안 하고 하이, 로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 하이가 5V입니다. 하이가 5V. 그래서 이제 여태 5V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가 0V입니다. 우리의 보드 시스템이, PCB가, 라즈베리 파이가, 그리고 센서의 집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보드에 따라서는 하이가 3.8V인 것도 있습니다.
2.8V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이 신호로 인정되는 순간이 사용하는 그런 보드들이 있습니다. 0V는 그대로고요. 0V, 3.8V, 0V, 2.8V 이렇게 해서 신호를 로지컬하게 1이 3.8V이거나 2.8V인 경우의 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이 장에서는 하이와 로가 1과 0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가 5V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V가 하이다 그리고 5V가 1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트 전송을 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은 뭐 SCL이 1일 때 SDA가 사용하는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CL이 1일 때 밸리드한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CL이 1인 구간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1인 구간에 요 데이터는 밸리드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CL이 1일 때 데이터 읽어가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SCL을 실제로 이 보내고 받는 칩이 있다고 할 때 SCL을 이제 공유하고 있죠. SCL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호를 주던 간에 뭐 마스터가 시작해야 되니까 마스터가 뭐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SCL이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CL을 마스터 쪽에서 5V를 흘렸다. 로지컬하게 하이를 흘렸다. 그러면 이쪽 SDA에 있는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읽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읽어갈 수도 있고 슬레이브가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SCL에 5V가 흐르는 순간 데이터를 읽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CL이 1일 때 SDA는 사용 데이터다. 그거 읽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비트당 하나의 펄스를 사용한다. 비트 전송을 위해서 하나의 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SCL이 1일 때 SDA가 안정된 데이터고 SCL이 0일 때는 SDA는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읽으면 안 되겠죠. 변화하는데 일정한 그 스테이블한 데이터를 읽어야지 변화하고 있는 걸 읽으면 안 되니까 SCL이 0일 때는 데이터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CL이 1일 때 SDA의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자, 프레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련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련의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섞여 있을 텐데, 요 프레임,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요 프레임을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스타트 컨디션입니다. 요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요 프레임을 전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가 만약에 보내고 슬레이브가 받는다고 할 때, 이 시작을 어떻게 알려줄 거냐는 겁니다. 그 시작뿐만 아니라 끝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컨디션은 SDA가 1에서 0으로 되는 순간입니다. 트랜지션이 트랜스가 크로스고 SIT가 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엇갈려서 가는 이제 이런 변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DA가 1에서 0으로 가는 거. SCL이 1일 때. 뭐 SCL이 1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SCL이 1일 때 SDA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1이거나 0입니다. 항상 1이거나 항상 0을 보내야 SDA에 있는 데이터를 1 또는 0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트를 알리는 컨디션은 뭐냐면 SCL이 1일 때 SDA가 1에서 0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SCL이 1일 때 이제 이 SDA를 읽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때 그 SDA가 5V이다가 1이다가 0V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엣지죠. falling 엣지.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 그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시그널이 있을 때 스타트입니다. 이걸 스타트 컨디션으로 봅니다. 이게 딱 발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데이터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시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스탑 컨디션은 P라고 얘기하고요. SDA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입니다. SCL이 1일 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SCL이 1일 때, 1의 구간에 있을 때, 1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SDA가 라이징 엣지입니다. 0에서 1로 변합니다. 0에서 1로 변합니다. 요런 펄스가 발생이 되면 요게 스탑입니다. 스탑.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SCL이 데이터가 밸리드 할 때 밸리드 라인에서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탑은 SCL이 밸리드 할 때 라이징 엣지, 그래서 0에서 1로 올라가는 신호가 있으면 됩니다. 요게 스탑입니다. 그럼 이 스타트하고 스탑을 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트를 보내주고 스탑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간에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있습니다.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5V SCL이 5V를 보내고 있을 때, 5V를 보내는 순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5V를 보내다가 0V를 보냅니다. 그럼 이게 스타트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신호, 이게 T0 시간에 이렇게 했다면 T1 시간에 보내는 신호, 그러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낼 때는 반대입니다. SCL이 1일 때, 요 신호가, 스탑 신호는 0에서 1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스탑 시킬 때 사용합니다. 앞뒤에다가 이런 신호를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 여기를,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I2C를 실습할 때도, 이런 빗뱅잉 할 때도 GPIO로 빗뱅잉이라는 거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구현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거 정도를 하면, 되게 이제 I2C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프레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이제 상태가 있습니다. Repeated Start가 있습니다. Repeated Start. 이거는 한 프레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프레임을 보낼 때 스톱하고 스타트를 이전에 보냈던 걸 스톱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 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프레임을 보내고 스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하고 프레임을 보내고 스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 스톱하고 스타트하는 걸 묶어가지고 리피티드 스타트로 만드는 겁니다. 리피티드 스타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에 할 거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활용으로 더 좋은 활용을 위해서 리피티드 스타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제너레이트 된다. 스탑 대신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피티드 스타트다. 이렇게 이제 연달아 전송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의 상태는 비지다. 그러면 S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스탑 전에를 비지 상태라고 하고요. 그 프리 상태다 그러면 스탑한 후에 그리고 다음에 스타트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비지 상태는 뭡니까?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보내고 스탑할 때까지 요게 이제 비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런 걸 가정한다면 여기 스타트가 있고 여긴 스톱이 있겠죠. 요 사이 요게 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스테이트를 그 비지하고 프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해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I2C에서
이제 그 펄스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이드가 이제 마스터가 되겠고요. 이제 슬레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전선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0V 흘리고 5V 흘리고 이런 걸 갖다가 슬레이브도 이 라인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럭 라인에서 SCL이 이렇게 클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쪽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징 엣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이징 엣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falling 엣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주 쓰이는 또 용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다가 이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의미를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펄스를 발생시키는데 라이징 엣지, falling 엣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펄스가 자로 잰 듯이 아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0V도 그냥 항상 0은 아닙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됐다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 때도 올라가 있을 때도 식별은 가능하지만 절대 일직선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회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CL은 이렇게 보내진다고 가정할 때 요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이징 엣지를 이렇게 하고 falling 엣지, 여기서 로지컬하게 1입니다. 클럭이 로지컬하게 1입니다. 요 순간에 만약에 데이터 1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1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요 1을 유지하고 있는 순간에 항상 1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라인에 SDA에 1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을 보내주고 싶으면 SDA에다가 그냥 그라운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0V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데이터인 줄 알고 읽어가면 되니까요. 0인 줄 알고 읽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1인 모든 순간에 보내는 쪽에서는 항상 1이 되도록 그 전에 1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0과 1을 전송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할 텐데 GPIO가 있습니다. GPIO는 하나의 라인을 이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GPIO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어떤 한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핀 모드를 정합니다. 핀 모드는 뭐냐면 이게 인풋인지 아웃풋인지를 정의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사용합니다. 물론 순서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있다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쉬운 사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 예를 들어 in, out을 정의합니다. in, out을 정의하고 처음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또는 0을 씁니다. 이런 펑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out을 정하는 거는 핀 모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하면서 그 와이어링 파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핀 모드로 해서 몇 번 핀을 뭐 인풋으로 하겠다, 아웃풋으로 하겠다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용은 그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그 펑션하고 이름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은 비교적 쉽고요. 여기서 이제 1을 보내고 싶으면 디지털 라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WRITE 디지털 라이트 2번에다가 하이를 쓴다. 이러면 이제 5V가 흐르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GPIO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GPIO의 원라인 어플리케이션, 원라인이죠. 하나의 라인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익힌 다음에 이 I2C를 여러분들이 구현하게 됩니다.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I2C는 그러면 GPIO로 두 개의 라인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스터, 이쪽은 슬레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PIO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두 라인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기능을 SCL로 하고 하나는 기능을 SDA로 합니다. 그리고 받는 쪽도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도 SCL로 받고 SDA로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라즈베리인데 둘 다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이렇게 둘 다 라즈베리 파이인데 한쪽은 마스터 역할, 한쪽은 슬레이브 역할로 해서 연결하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I2C의 그 정확한 이 신호 체계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GPIO 포트를 이용해서 GPIO 하나의 원 와이어 커뮤니케이션 라인, 원 와이어를 가지고 인풋 아웃풋을 쓸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I2C를 구현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걸 빗뱅잉이라고 합니다. 빗뱅잉. 이 빗뱅잉이 그 I2C나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아주 그 좋은 실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I2C 칩에 CPU가 있고요. I2C 마스터 칩, I2C 칩이 있고 디바이스에도 I2C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이쪽이 디바이스고 이쪽이 이제 CPU입니다. 그래서 I2C 통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빗뱅잉은 이게 없이 이 CPU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돌려놓고 프로세스로 이쪽 I2C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는 마스터도 라즈베리 파이, 슬레이브도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쪽 디바이스 쪽에 있는 I2C도 구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가 디바이스 기능을 하면서 여기다가 프로세스를 둬가지고 이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스터도 구현해보고 I2C에 슬레이브도 이제 구현하는 이제 그런 예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핀에 대한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교과에서는 실제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그걸 GPIO를 통해서 그리고 I2C를 통해서 I2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PI를 통해서 이 센서 보드랑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오퍼레이션, 센서의 동작을 라즈베리 파이로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조작하는 거,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GPIO는 이제 있고, 그리고 I2C가 있고 SPI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SPI는 I2C는 빗뱅잉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토콜 자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하고 라즈베리 파이 연결해서 단순하게 구현하는 거 하나, 그리고 I2C를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거 둘 해서 이런 두 개가, 그리고 이제 SPI나 I2C나 그리고 이제 GPIO를 사용해서 센서 인터페이스 하는 거, 요런 내용들을 교과에서 이제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빗뱅잉이 이 I2C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들을, 이 펄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 방법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